풀쌤의 거꾸로 한국사. 이번 시간에는 소원과 향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림들은 4차례에 걸친 큰 사화를 겪고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서원과 향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방에서 서원 설립, 향약 보급에 앞장섰던 사림들, 그 사림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서원과 향약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은 훌륭한 선비를 제사 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리학을 공부하는,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리학 연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문화 수준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학문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양반들이 모여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술 마신다는 게 단순하게 여흥을 즐긴다는 게 유흥생활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활도 쏘고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고, 시 짓는 대회 같은 것도 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무래도 지식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여론 형성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에서 최초의 서원은 풍기군수, 경상북도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양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든 백운동 서원입니다. 백운동 서원. 안양 기억나야죠? 아시죠? 누굽니까? 예, 안양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성리학을 소개한 사람이죠. 안양을 제사 지낸 곳인데, 그런 뜻이 정부에 알려지니까 나라에서도 좋은지고 성리학을 널리 알리고 그런 훌륭한 선비를 제사 지내는 곳이라면 나라에서 그걸 팍팍 지원해 줘야겠다. 우리는 사대부의 나라니까 라고 해서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내려주죠. 줄사. 그래서 편액을 받았다, 편액을 내려줬다 해서 소수소원이라고 합니다. 사액소원이라고 합니다. 편액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건물이 쫙 있잖아.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소원 같은 데 가보면 여기 건물 이름이 이렇게 천장에 딱 붙어 있죠. 이렇게 소수소원 이런 것들 액자로 딱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편액, 이런 것들입니다. 이름 붙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왕이 내려주는 거죠, 나라에서. 근데 이런 액자 하나만 딱 내려주면 좀 정부라고 하기에 좀 쪽팔려. 더 좀 줘야죠. 그래서 토지도 주고 노비도 주고 책도 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사액서원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왕이 이렇게 현판을 내려줬으면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명예로우니까 우리도 그렇게 내려줘 하고 더 막 요구하게 되겠죠. 이런 소원들이 많아지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니까 학파의 결속을 다져온다는 거, 단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나라에서 토지도 주고 노비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거죠. 특권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재정이 악화되겠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소원들은 세력이 커지겠죠.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질 테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끼리 여론을 만들기 시작하고 당파의 근거지가 된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이렇게 서원을 만드는데 앞장섰을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향약, 향촌사회의 공동조직의 어떤 이념, 그렇죠. 유교적 이념을 결합시키는 거죠. 성리학, 유교적 이념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농촌사회에서는 향촌사회 공동조직이 없었을까요? 있죠. 통일신라 말부터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는 향도라고 하는 농민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농촌공동체 있죠. 근데 이 향도는 매향 풍습, 그러니까 향을 묻는 풍습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다분히 불교적인 색채가 진하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제 유교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향촌의 약속, 향약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시대의 지방의 향리들이 나름대로 향도를 중심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면
조선시대에는 바로 사림들이 향약을 통해서 백성들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도입한 사람은 조광조. 조광조가 여씨 향약을 소개한 것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걸 확산하는 데 노력했던 사람 율곡 이이와 태계 이황. 이황은 영남지방, 이이는 기호지방, 경기도 지방에 확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그래요. 이황이 좀 원칙적인 분이어서 그런지 학문적인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니 학문적인 성향이 좀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황 선생은 도덕 중심 원칙을 좀 강조했고, 율곡 이이 선생은 좀 실용적인 거, 경제적인 어려움을 서로 도와주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향약의 4대 덕목은 덕업상관, 덕을 서로 권한다. 과실상규, 친구가 좀 잘못했으면 서로 규제한다 이런 뜻이니까, 뭐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그걸 같이 이렇게 비판도 해주고 다듬어 주자 이런 소리고요. 예속상규, 예로서 사귀자. 환난상률, 어려울 때 도와주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향약에 맞춰가지고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성리학적, 유교적인 윤리 확산될 테고요. 당연히 사회적인 풍속도 좋아지겠죠. 유교적으로 교화되겠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반들이 만들어 놓은 규약에 맞게끔 하고, 만약에 말을 듣지 않거나 스스로 이렇게 좀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버리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우리 안에서 경범죄는 우리가 처벌한다. 멍석 깔아라 해서 멍석말이를 해버리죠. 그래서 멀리 있는 수령보다는 가까이 있는 양반이 더 무섭게 됩니다. 그래서 수령 못지않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우리 농촌, 우리 향촌은 우리가 알아서 다스릴게요. 그래서 양반들이 백성들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향촌 자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 말을 잘 듣게 하겠다라는 거죠. 모진 서화를 4차례나 겪고도 우리 사림이 결국 권력을 장악하게 된 데는 바로 이 서원과 향약의 도움이 컸지요. 이 양반이, 이 사림이 말하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